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6급 준비하시느라 힘드실 거예요. 매번 준비할 때마다 또 매번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6급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시험 자체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쌓아가시면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독해 4부 부분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독해 4부분의 경우에는 독해 1도 어렵고 2도 어렵고 3도 쉽지 않은데 4도 사실은 굉장히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압감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문제를 풀 때 보면 독해 1, 2, 3 특히나 2, 3을 좀 중시하고 1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독해 4를 뒷전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좀 배점도 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독해 1 열문항, 독해 2도 열문항, 독해 3도 열문항인데 독해 4가 20문항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사실 너희가 문제를 풀 때에 시험을 임박해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독해 4 부분이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이 크고 사실 보면 독해 1부분은 공부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해 2도 빈칸 넣기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할 것들, 암기해야 될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해 3 같은 경우도 논리성을 갖추면서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독해 4는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답을 찾아서 문제를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시면 단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 독해 4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조금은 더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부분이 바로 독해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동안에 독해 4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좋은 도움되는 많은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핵심 전략 포인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자주 출제될 때 어떠한 형식으로 나오는지 보신 후에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4 부분의 핵심 전략 포인트는 지문보다는 문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SK 3급이랑 4급의 경우에는 독해 마지막 영역의 분량이 짧습니다. 지문이. 근데 HSK 5급과 6급은 지문이 굉장히 길죠. 5급에서도 제가 5급 가르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긴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기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독해 영역은 각각의 영역 플러스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의 시험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풀 때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긴 지문을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선 절대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6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들도 할 게 많고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독해 4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분량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문보다는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지문 너무 길잖아요. 문제가 원하는 부분들만 빠르게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보기의 내용과 꼼꼼히 대조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기에서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부사라던가 아니면 단지 또 모두라는 말을 넣어서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다 꼼꼼하게 읽는 건 아니지만 문제와 보기는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푸셔야지만 오답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텝별로 밟아 나가야 하는데 딱 문제를 봤을 때 지문 먼저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 내문항을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문항이 있는데 한 문항이 한 단락씩 정말
딱딱 맞춰서 풀리는 거면 참 좋고요. 순서대로 한 단락씩 쭉쭉쭉쭉 풀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6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1단락을 보면서 첫 번째 문제 비교하면서 보기만 보면 싹싹 문제 푸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읽으신 다음에 지문상에서 문제가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그 출제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읽는 걸 파악을 해볼게요. 키워드가 나왔어요. 어려워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풀릴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기 때문에 나는 지문에서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산샹 리앙도안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빠르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 4개의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지문 자체를 다 읽으면서 아무리 첫 단락을 읽어도 이 4개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는 대충 공통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감정이나 뭐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는 이런 류의 언어들이 있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문을 이제 빠르게 읽습니다. 지문을 빠르게 읽는데 지문을 읽는 목적이 아까 산샹 리앙도안을 찾으려고 읽는 거예요. 빠르게 읽다 보니까 나왔죠. 그럼 더 이상 읽지 말고 보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그 보기를 봤을 때 4개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4개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는데 보기 보니까 미에시 단어가 아무리 복잡해도 요 단어가 나오는지를 딱 봤을 때 뜻을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대로 등장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루, 모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깡가, 이거는 굉장히 좀 6급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난처하다, 난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단어가 다 모르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네. 다행이다. 사망하다, 스왕. 요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쭉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내가 꼼꼼하게 다 읽는 게 아니라 아까 그 4가지 표현 중에서 뭐가 나온지를 빠르게 찾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혹은 이렇게 하는 중에 콰이즈, 장도안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나오는데 아까 그 4개만 보라는 거죠. 쪼종 쪼어파는요. 그렇게 상서롭지 못한대요. 그 뜻은 뭐냐면 의미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죠. 질문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게도 구세주처럼 스왕이 딱 등장을 합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정답은 그럼 뭘로 고르면 돼? D구나 라고 찍고 딱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먼저 띄워놨잖아요.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스텝 1이 문제 먼저 보는 거였죠. 그래서 지문 자체를 읽기 전에 문제 4개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1번 문제부터 보시면 라지아우스에 대해서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라지아우스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그쵸? 그 다음에 윗글에서 해놓고 이것도 특정 부분입니다. 문제 자체가 쉽지가 않지만 내가 해석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이 나오는 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방아이, 캉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죠. 암을 방지하고 암을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항암 기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어디 나오는지를 내가 살펴봐야겠다. 자, 83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아리에 나샹, 뿌슈이, 속하지 않는 거예요. 헤이미의 꽁샤오긴 한데 아닌 거를 고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84는 뭐 전형적인 패턴이죠.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위에 제목이 무엇인가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이 4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라고 확인을 하시고 지문을 읽으시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쭉 찾다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라지아우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쭉 보시다 보면 내가 어차피 81번은 라지아우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긴 부분에서 난 이것만 찾겠다라고 빨리 가시면 좋아요. 근데 조금 읽으실 때 내가 정확도를 좀 높이고 고득점 문제까지도 맞추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주어수로 나누면서 빠르게 보시는 게 좋아요. 다 해석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홍서 시핀의 대표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라지아우는 나왔다. 그죠? 홍서 시핀에서 색깔은 어쩌고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라지아우스를 찾기 위해서였던 거니까
그래서 쭉쭉쭉쭉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데 근데 게다가 해놓고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라지아오 중도 라지아오 수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다 읽지 않았죠. 빨리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자마자 그럼 내가 이 4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 4개의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낮춘데요. 당구춘의 함량을 콜레스테롤인 걸 아시는 분들은 뭐 좋으시겠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3글자짜리 얘의 함량을 낮추는구나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사를 그대로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 예방합니다. 심혈관 질병을. 그리고 영양 가치가 한치에 많은 못해요. 그죠? 전형적인 황색 식품입니다. 라고 가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찾아야겠다. 라지아오수에서 나오는데 뒤에 읽으니까 지다어 찌양. 아, 혈압도 낮추고 찌양 또 뭐도 낮춰. 당구춘이 그대로 나왔네.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가셔야 돼요? A로 가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답을 B로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심혈관 질병을 예방한다는 얘기가 이 단락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거 답 골랐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것의 주어가 라지아우스가 아니잖아요. 그쵸? 판치의 홍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랑 수어를 정확하게 해서 문제가 원하는 것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거기 딱 나오면 그 단락에 그냥 그 보기가 딱 하나 딱 나와 있어. 그렇지 않거든요, 6급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문제가 원하는 걸 보고 특히나 문장에서 주어라는 것은 그 문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주인공은 라지아우스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풀릴 것 같은 부분의 주어는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A였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캉아이, 이아이 이거는 항암이죠. 암을 아까는 예방하고 방지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억제하고 또 저항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의 단어들을 표현을 바꾼 거죠. 그다음에 연환 슈알라오 하면 노화를 늦추는 거예요. 노화 방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당구충 같은 경우도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2번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문제를 확인을 했지만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4가지의 영양소가 등장을 할 거지만 문제가 원하는 걸 빠르게 보셔야 돼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가죠. 항암만 찾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있고 연구가 보여주기를 식품 중에서 쭉 넘어갑니다. 항암은 언제 나오지? 그리고 위미가 하고 쭉 이어져서 항암을 찾는 거죠. 쭉 내려가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근데 보통 문장을 보실 때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맞춤표가 끊어지는 흐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어, 수어를 잡고 가면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죠. 위미가 포함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어쩌고 항암은 안 나오지. 이렇게 뚝. 그것은 어쩌고 저쩌고 뚝 지나가고. 그죠? 낮추고 농도를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위미 중 또 하나 끊어지죠. 위미 중에 시랑 메이가 예요. 드디어 나왔다. 그쵸? 암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주어가 이 2개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4가지의 영양소에서 제시된 것에 하나씩 셀렌이라는 영양소인데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단어가 그대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정답은 뭘로 고르셔야 된다는 거? A로 고르셔야 된다는 거. 빨리빨리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83번 앞서서 웨이숑수 비타민 전지 침전하다, 마그네슘 정도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83번 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이미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골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닌 거 골라야 돼요. 섣불리 아닌 거 몰라서 답 틀리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흑색 식품에서 헤이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헤이미가 주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죠. 여기에서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럼 보기 4개를 먼저 읽습니다. 그럼 약과 식용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화青素라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후로보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안토시아닌이나 케로틴이나 이런 걸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영양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마오션이라고 불리우는지 이것의 주인공은 헤임입니다. 찾아보니까 약용이랑 식용 겸용되네. 그럼 얘는
아니죠. 아닌 거를 고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화칭수랑 훌로보스라는 아이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아닌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D구나. 오늘 푼 문제들이 사실상 6급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의 문제들이거든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주에는 완전히 갖추다, 화칭수는 안토시안, 훌로보수는 카로틴인데 사실 이 모든 명사를 알 필요는 없지만 자주 등장하는 애라서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실어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제목이요. 제목을 어디서 골라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이 따로 기억하시고 좀 필기를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의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문의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 두 가지씩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서론에서 주제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의 경우에 출제되는 설명문 중에서 서론 부분의 주제가 언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보통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서론에서 주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 보통 주제 문제 어디서 풀어?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단락이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형식이라던가 논설문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의 경우에는 서론에서 주제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 부분을 읽으실 때에 첫 단락을 읽으실 때에 제목 문제가 있다면 좀 신경 쓰셨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이 유색식품인지. 그죠? 요서식품이 나오네. 유색식품의 장점이 많은 것. 가공식품 중에서의 색소. 어떻게 하면 유색식품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 굉장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서식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론을 보면서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여기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연구가들은 천연적인 식품 중에는 풍부한 색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학자들이 보여줍니다. 대다수의 유색식품은 확실히 함유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 인체에 유익한 화학물질. 그래놓고선 이제 홍색 식품에는 뭐가 있고 황색 식품에는 뭐가 있고 그것이 어떠한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쭉쭉 이어지는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장점이 많다. 그냥 딱 하나를 어우르는 A일 것 같아서 고르시면 안 돼요. 서론 부분 자체가 뭐예요? 건강에 도움이 돼. 그래서 각 문단에 이 각각의 색깔에 대한 유색식품을 얘기해주고 아까도 항암작용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건강에 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유색식품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나 이제 건강에 도움되는 얘기 할 거야 라고 던져놓는 서론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독해 4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찾으면서 문제 포인트가 나오면 보기를 읽으면서 치고 들어가야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 아닌 거 고르는 문제, 그리고 제목 고르는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험 때 까먹지 말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시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